어린 시절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걸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관해 알아보고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했죠. 함께 학교를 다닐 때는 계속 붙어 다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시간으로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이 깊어지죠.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다 보니 바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게 해도 자연스레 멀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친했던 친구와도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이전처럼 대단히 즐거운 일이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굳이 친구를 만나기보단 혼자 있기를 택하십니다. 또 정말 친했던 친구, 잘 지내던 친구와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상대가 많습니다. 이러면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던 친구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80대 노인분은 젊었을 때는 주변에 참 사람이 많았는데 60대가 되고 나서부터 서서히 주변에 친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친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인 걸까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특히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식들이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정이 없고 홀로 사는 분들도 홀로 할 수 있는 취미나 자기 개발을 통해 노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지혜가 쌓이고 홀로 지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혼자인 것이 이상하지 않고 능숙하게 여기게 되면 친구랑 만나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죠. 사실 친구나 친한 사람, 지인을 만나는 경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해서는 좋을 것 없는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다 보면 친구나 지인을 만나고 헤어질 때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지 않나요?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감정 교류를 하게 되지만 본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욕심과 질투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 재화, 성공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욕심을 자극하고 더욱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욕심과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거나 자랑을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하면 질투하고 폄하하는 사람이 많지요. 주변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하나쯤은 있다는 것인데요. 누군가는 돈이 없지만,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직장 상사가 잘해주지만, 누군가는 직장 상사가 못해주고, 누군가는 가족이 잘 되고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환경이 욕심과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 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욕심과 질투를 촉발시키기도 하니까요. 80대를 넘은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다고 합니다. 늙고 노년으로 향할수록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시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내 시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또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친구도 친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친구와 의리를 지키겠다고 가족의 약속이나 모임을 소홀히 하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하면서 말이죠.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와 전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늙어서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찾아옵니다.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좋지요. 그러니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고 이 관계를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 멀어진다는 것이 가끔은 서글플 때도 있지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레 보내주고 멀어지는 연습을 차차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나 지인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껏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수록 소속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자주 교류하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은 소속감에서 시작됩니다. 소속감은 한 동네 아니면 학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러한 소속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속이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이에 대한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헤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친구는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동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동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친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친구들은 줄어들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오고 가며 만나던 지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동네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같은 곳에서 자라나 함께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부분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헤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새 사람이 채워줄 수 있지만 만약 성격이 조용하며 차분하고 친화력이 굉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지요. 소속감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자라던 친구가 조금 별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같은 학교니까 같은 동네니까 젊었을 때는 같이 다니면서 그 사이에서 기쁨을 느끼는데요. 나이 들게 되면 그런 것이 귀찮아지고 굳이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안 다니게 되죠. 다음으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했던 친구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다들 자신만의 무언가가 형성되지요.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날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을 고치기가 어렵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쉽지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곤 합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다는 것보다 나와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란 것은 뭐가 맞고 틀렸다는 것은 없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관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교류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감이 더 크겠지요. 그러니 오래된 친구라고 친구 관계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가치관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내세워서 결국엔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큰 갈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젊을 때 사귄 친구보다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순간 나의 의견도 누군가에게는 틀리게 됩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세이지요.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추한 행동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타인과 만나면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타인도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이 친구와 꼭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요. 나이가 들면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아직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 환경과 상황은 점점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한 상황은 대화 주제와 관심도 변하게 만들지요.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정에 충실해지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노력과 운이 따라주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가진 지식도 각자 분야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공감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처럼 살아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에 따라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네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자원입니다. 이것은 돈과 시간을 말하는데요. 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대 사회는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죠.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소중한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친구와 만날 때에도 돈을 쓰다 보니 이 돈으로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가정에 충실해야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를 배려하는 것보다 가족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모임을 피곤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지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맞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친구와의 만남은 서서히 거리를 두고 그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정리되는 관계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많은 심리학 전문가들도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해서 나에게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다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외롭다면 홀로 있으면서 외롭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친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한 명도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나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 없이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홀로 있어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먼저 그들은 인생에서 할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지요. 특히 취미 생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친구를 만나야 해서 못했던 것들을 나이 들수록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년에 즐길 수 있는 취미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 60대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들고 적적하니 작은 텃밭을 사서 소량으로 농사를 지어 보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니 더욱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또 내가 먹을 것이 남게 되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노인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같다 보니 배우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설레임이 다가오지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혼자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비슷한 생각들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나의 마음도 참 힘듭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은 그닥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한번 쳐다보고 그걸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괜한 걱정을 키우기보다는 혼자서 잘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어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 중 하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행복하게 혼자 사는 사람은 그저 흘러가게 놔둘 뿐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보다는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바로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여러 번 왔는데 그것을 끌고 가지는 않지요. 맞지 않는 인연과는 관계를 끊고 내가 하고 싶거나 지금껏 못 해봤던 새로운 것들을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약 7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요. 결국 걱정을 해봤자 해결될 일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잘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재미나고 행복하게 보낼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서 우리가 홀로 지내더라도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게 여겨지시나요? 하지만 이 감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작은 것에서 감사를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와, 오늘은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참 좋다. 너무 감사하네. 예상치 못했던 식당에 들러 먹어본 이 음식 참 맛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이죠. 또 이 생각을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냥 두세 줄 정도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기입하면 되죠.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고
그 일에 대한 감사한 감정과 감동을 오롯이 느껴보면 노후에도 마음과 내면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지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마치 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온도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죠.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즐겁고 감사해야 하며 만족할 줄 아니 마음이 참 편안하지만 탐욕스럽고 질투가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물질은 많아도 그 사람의 내면은 지옥과도 같을 것이죠.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지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무조건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게 살고 마음속에 고통을 지니게 되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만족하고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항상 행복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